한 주간의 대통령 행보를 통으로 묶어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찾은 하윗 교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약간 늦긴 했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은 혁신이라는 점을 이론화한 게 하윗 교수의 핵심 업적인데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정책이 혁신을 통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의 스승이기도 한 하윗 교수의 지도가 우리 국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교수님이 하준경 수석을 통해서 간접 지도를 해주신 덕에 대한민국이 지금 올해 1분기에 전 세계 성장률이 제일 높아졌습니다. I'm happy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that outcome. 기여가 확실합니다. 하윗 교수는 한국이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경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thing that I find amazing is how you have managed to do this in a fiscally responsible way in this very uncertain and turbulent world where economic policy is facing a lot of headwinds. 특히 경제 성장은 민간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주는 이 대통령의 정책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윗 교수는 또 한국이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자리매김했음에도 세계 2위 수준의 GDP 대비 R&D 투자 정책을 펼친다며 기술 혁신의 지평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과 중장기적 국가 미래 비전 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열어 국내 조선사와 협력사, 노동자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기회와 위기 요인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조선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조선업의 특징을 언급하며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다 보니 고용구조가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인데 하청업체와 협력사까지 경기 변동에 노출돼 위험해지는 일이 많아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조선업 생태계가 단단히 구축돼야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튼튼한 자체 생태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그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그 생태계가 없이 예를 들어 특정 상품, 특정 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마스카 프로젝트 핵심에 조선업이 있고 한미 투자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업이 크게 발전할 때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그 혜택과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고 기업 내부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이익을 나누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선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조선업의 특성이라며 소위 잘 나갈 때 경계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선박 건조 현장도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운용이 민생경제에 실질 동력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00만 원당 추가 43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른 분석에서도 제때 집행된 과감한 재정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실질 채무를 보면 국내 총생산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인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이럴 때 투자를 통해 경제 순환을 이끄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만큼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전쟁 11주차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과 국민 동참에 힘입어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팔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과 관련해 SNS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 주장하는 건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 대해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임차인의 남은 임차 기간이 지난 뒤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장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은 임대 기간, 그것도 최장 2년 안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갭투자 허용이라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되는 토호제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초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 서울 아파트값 안정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왔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대통령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